1936년 필라델피아 전당대회. 연설대로 향하는 루스벨트에게 누군가 악수를 청하며 손을 내민다. 루스벨트가 손을 뻗는 순간 탁! 다리 보조기의 잠금 장치가 풀리며 몸이 앞으로 꺾인다. 재빨리 옆에 선 아들의 팔을 움켜쥐며 이를 악물고 속삭인다. 제임스, 보조기를 고정해라. 내 앞을 막아서 아무도 못 보게. 찢어진 바지 속에 피가 흐르는 다리를 억지로 펴서 보조기를 다시 잠근다. 됐다. 가자. 내가 무너지면 미국이 무너진다. 그는 일어서며 수만 명을 향해 가장 찬란한 미소를 짓는다. 조금 소란스러웠군요. 환호가 터진다. 이것은 이 위대한 연기를 위해 평생을 투쟁했던 한 남자의 고독한 건강 기록입니다. 그에게 걷지 못하는 삶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 바다를 가르며 수영하던 남자, 말을 타고 들판을 질주하던 사람. 사람들은 말했다. 저 사람은 멈추지 않는다. 강한 체력, 끝없는 에너지. 그에게 약함이라는 단어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1921년 여름, 찬물에서 수영을 마치고 나온 그가 몸을 부르르 떤다. 이상하군. 평소와 다른 극심한 피로 저녁부터 오한이 시작된다. 다음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자신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내리쳐보지만 아무런 감각이 없다. 엘리노, 내 다리가 내 말을 듣지 않아. 진정해요, 프랭클린. 일시적인 피로일 거예요. 그러나 오후가 되자 오른쪽 다리마저 마비된다. 하반신 전체가 멈췄다. 스스로 서는 것조차 불가능해졌다. 내 인생의 절반이 땅 밑으로 꺼져버린 기분이야. 39세, 미국 정계의 가장 빛나는 별에게 내려진 진단, 소아마비. 그 시대는 장애를 가진 지도자를 허락하지 않았다. 루스벨트의 정치는 끝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몸 하나 스스로 가눌 수 없었다. 비서에게 고백한다. 내가 가장 견디기 힘든 건 통증이 아니네. 누군가의 팔에 안겨 이동할 때 느껴지는 그 아이 같은 무력감이지. 그는 고개를 떨군다. 그때 아내 엘리너가 다가온다. 당신의 다리는 멈췄을지 몰라도 당신의 세상까지 멈춘 건 아니에요. 그의 손을 잡는다. 다시 나가요, 사람들 앞에. 루스벨트의 눈동자가 떨리기 시작하고 고개를 들었다. 그날 이후 그의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행보가 시작되었다. 1924년 조지아주에 버려진 온천 워터 스프링스. 루스벨트는 한참을 바라본다. 여길 다시 살린다. 전 재산의 절반 이상을 투자해 재활센터로 만들었다. 따뜻한 물속 부력 덕분에 마비된 다리가 가볍게 떠올랐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을 뒤척일 수 있었다. 보게나, 내 다리가 움직이고 있어. 물속에서는 내가 다시 사람이 된 것 같군. 믿기지 않았다. 전국에서 소아마비 환자들이 몰려들었다. 직접 수중 운동법을 고안했다. 그는 환자로 머물지 않고 닥터 루스벨트가 되었다. 루스벨트는 일부러 마비된 다리를 드러내놓고 수영을 하였고 그곳에서는 누구도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사람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1933년 루스벨트는 대통령이 되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뒤에도 그의 하루는 버티기의 연속이었다. 허리부터 발목까지 이어지는 강철 보조기. 잠금 장치를 채우면 다리는 꼿꼿이 고정되지만 쇠붙이가 살을 파고들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걷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를 것이네. 연설이 끝난 후 커튼 뒤 그는 무너진다. 보좌관들이 서둘러 보조기를 풀어주었다. 풀린 직후의 통증이 너무 심해 말도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담배를 연거푸 피웠다. 그의 전용 열차 안에는 모든 벽면에 금속 손잡이가 박혀있다. 루스벨트는 그것을 잡고 8인만으로 이동했다. 카카 부축하겠습니다. 도움받는 모습에 익숙해지면 내 의지는 영원히 휠체어에 갇히게 될 거야. 내가 직접 가겠네. 기차 뒷칸 연설. 대중은 그가 난간을 가볍게 잡고 서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허리 뒤쪽에는 비밀 강철 지지대가 그를 받치고 있었다. 한 번은 기차가 예상치 못하게 출발하며 고정장치가 흔들렸다. 루스벨트는 당황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옆에 선 비서의 어깨를 꽉 눌렀다. 연설 후 비서의 어깨에는 그의 손가락 모양대로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다. 깊은 밤, 주치의가 그의 다리를 마사지하며 눈물을 훔친다. 창밖에 뛰어노는 저 아이들에게 걷는다는 것은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겠지. 나에게는 저 들판을 가로지르는 것이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먼 일인데 말이네. 경호원들이 그를 안아 옮겨야 할 때 루스벨트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 그들의 목을 강한 힘으로 움켜쥐었다. 자네, 오늘 내 다리가 되어주느라 고생 많았네. 말려낸 고혈압과 신부전으로 손이 심하게 떨렸다. 연설 중 떨림을 감추기 위해 긴 담배 홀더를 입에 물었다. 대중은 여유로운 모습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기 위한 처절한 위장이었다. 1941년 이후 전쟁의 스트레스가 크게 달한다. 진주만 공격 이후 루스벨트의 혈압이 200을 넘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다. 호흡곤란, 극심한 피로, 진단은 우렬성 신부전. 하지만 당시에는 혈압을 낮출 약이 없었다. 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는 것이라곤 저염식, 휴식, 그리고 약간의 강심제뿐이었다. 곁에 앉아있던 딸 안나를 향해 힘없이 말한다. 요즘은 숨을 쉴 때마다 가슴속에서 무거운 바위가 구르는 것 같아. 과거에 생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움푹 들어간 눈, 수척해진 얼굴. 주치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카카, 지금 당장 모든 업무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심장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전쟁이 끝나가고 있네, 박사. 내 심장이 조금만 더 이 나라의 짐을 견뎌줘야 해. 딱 한 걸음만 더. 카카, 제발 쉬셔야 합니다. 1945년 재활의 고향이자 영혼이 깃든 워터스프링스에서 루스벨트는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다. 갑자기 그가 관자놀이를 짚는다. 엄청난 두통이 있군. 그의 고개가 서서히 옆으로 떨어진다. 중증 고혈압을 견디지 못한 뇌혈관이 터졌다. 혈압은 300 이상으로 치솟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몇 시간 뒤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엘리너는 남편의 실제 병세를 몰랐다. 서거 후 주치의로부터 남편이 오랫동안 치명적인 고혈압과 신부전을 앓아왔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그 엄청난 고통을 홀로 짊어지고 자신 앞에서는 끝까지 미소 지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오열했다. 그는 소아마비라는 보이는 적에게는 승리했다. 하지만 고혈압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는 결국 무릎을 꿇었다. 현대의학이라면 혈압약 한 알로 그의 혈압을 안정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한 알이 없었다. 그는 평생을 강철 속에 다리를 가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버텨 서 있었기에 미국은 다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끝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이어질 또 다른 삶의 기록들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